들어가겠습니다. 2과 페이지는 교재 90페이지를 펴봅니다. 자, 1학년과 다르게 독해 길이도 길고 수준도 높습니다. 그리고 2학년쯤 되니까 이 안에 녹아있는 반드시 메인 문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세세한 문법까지 다 봐줘야 됩니다. 학교 내신을 치는 목표는, 학교에서 목표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는 것이 내신이다. 거꾸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별력에 우리는 당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실하게 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문법은 그때그때 자기 것으로 몰아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지 말고 내용 이해를 했으면 그날 가서 자기 것으로 다시 한번 2, 3회 복습하는 것. 영어는 무조건 복습이 90%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집에 가서 복습, 주말에 또다시 복습, 계속 복습입니다. text better, 문자를 잘 보내면 communicate better, 소통도 잘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텍스팅 나왔습니다. 문자를 보내다 라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여서 동명사 처리. 동명사, 문자를 보내는 것은 동명사가 주어로 쓰면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입니다. 이런 거. 집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천천히 정독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복습하면 반드시 90점 이상 100점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 신문 보듯이 대충 흘겨보듯이 스마트폰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자, 문자를 보내는 것은 바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특히 10대들에게.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for를 씁니다. 이렇게. 자, do you want to know? 일단 첫 번째, want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라는 거 하나 또 기억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3형식입니다. 아까 우리 5형식에서 want, 목적, to와는 별개로 이것은 3형식 구문. want는 3형식에서도 to 부정사를 취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1학년 마지막에 배웠습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해석을 모험하는 것, 아는 것을 원한다. 또 하나, 이제 no라는 동사에 또 목적어 들어옵니다. 목적어. 자, 이 목적어 즉 명사 자리에 굳이 뭐가 들어온다? 어떻게? 또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패턴이 들어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간접 의문, 의, 주, 동사. 기억합니다. 그죠? How you can communicate. 어순 무조건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건 뻔합니다. 이렇게. 이 문자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잘, better, 의사소통할 수 있을지 How you can communicate.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here라. 자, here가 부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I의 주어는 바로 뭐다? 팁입니다. tips.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비동사 I에 걸고 넘어집니다. is 쓸래 천만에 아습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몇 가지 유용한 팁, 조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을 잘하는 방법. 자, you need to know.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에 이 want처럼, 이 want to know처럼 need to know 마찬가지입니다. need the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상식 이제 기억합니다. 이해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암기입니다. 그 다음 이 know라는 동사 뒤에 또 목적어 즉 명사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무슨 의문문? 이런 거 우리는 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주동 이렇게 하겠죠. 원래는 who are you talking to 이 구문이 쑥 들어오게 되면은 who you are talking to 이때 누구누구에게 말 걸다 talk to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 걸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다. 문자 보낼 때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친구인지 동생인지 선생님인지 엄마인지 등등등. 자, 예를 들어서 헨리는 이제 막 sent 보냈습니다.
다음 같은 메시지를 누구한테? 자신의 엄마에게. 자, 이때 send라는 보내다라는 동사는 원래 간접 목적어 his mother 앞에 들어옵니다. his mother 직접 목적어 the following text message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순서 바뀌니까 send는 중간에 뭐 쓴다? 전치사 to를 쓰는 사명식 구문을 가지더라. 그래서 간목과 직목 순서 바뀌어서 to를 쓰는 send 기억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사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his mother를 앞으로 보내고 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following text message를 뒤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간에 전혀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쓰면 안 되고 그냥 이대로 씁니다. 이대로 놔두면 됩니다. Haley just sent his mother the following text message. 하지만 순서 바뀌면 뭐 쓴다? 지금처럼 to를 써요. 사명식 바뀔 때는. 이해했습니까? 위에처럼 사형식을 이렇게 사명식을 바뀔 때는 전치사 to를 쓴다는 거. send는 to를 씁니다. 우리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치사 to 쓸 때 to 말고도 for가 있고 of가 있습니다. 자, of는 간단합니다. 지난번에 of는 뭐 쓴다고 그랬죠? 그죠? of는 ask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죠? 그 다음에 for를 쓰는 동사도 얘기했죠. for 뭐다? 그래서 MBC get find 얘기했습니다. MBC get find 요거 기억을 해 둡니다. 자, M은 make, B는 buy, C는 cook. 그 다음에 G는 get, F는 find. 자, 이런 동사는 순서 바뀌면 뭐 쓴다? 얘들은 전치사 for를 쓴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한차 했죠. 이렇게. 다음에 of를 쓰는 건 ask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확장되어서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to가 들어온다라는 거. 됐죠? 메인 문법은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Mom 뭐라고 그러냐면 I want you to wait. 자, 나왔습니다. want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격보로 취한다. A little longer. 난 원해요. 엄마가 좀 더 a little longer 더 기다려주기를 long에 er 붙였으면 비교급입니다. BR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RT. 이게 무슨 말이냐? Do you think?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 들어와야 되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됐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헨리의 어머니가 이 BRT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제대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ly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Probably not.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Correctly understand.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시험 범위입니다. 자, BRT 엄마 이해 못했을 겁니다. 라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문자 보낼 때는 내가 친구랑 얘기하는지 아니면 잘 이해 못하는 엄마랑 얘기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you can use expression like BRT. 자,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입니다. 그래서 이런 BRT, JK, LOL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는 있지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메시지 할 때, 친구랑 할 때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Be right there. 그곳에 있어라. Just kidding. JK. LOL. Laughing out loud. 큰 소리로 웃는 것. 이렇게. BRT, JK, LOL. 친구랑 할 때는 충분히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때 however 그러나 be careful 명령문으로 시작하는 건 동사 원형입니다. 조심해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사 원형. with를 쓰면서 그와 같은 표현은 바로 BRT, JK, LOL입니다. 그와 같은 표현은 조심하세요. 적어도 누구랑 문자 메시지를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과 텍스트, 문자를 보낼 때는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you need to know, 아까도 말했다시피 need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씁니다. 이해하는 것을 필요하다. 이 understand는 또 접속사 that이 또 필요합니다.
접수사 that. Some of them, 그들 중 일부는, 그들이라는 것은 선생님과 부모님 중 몇몇은 may not know,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표현의 의미를 이해됐죠? 그래서 조심해라 얘기합니다. You need to understand. need는 또 얘기 나옵니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계속 얘기 기억합니다. 상식입니다. 이제 또 understand의 접속사 that 나옵니다. that 이하를 이해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모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별건 아니고 이모티콘이라는 뜻인데 일본어로 그림 문자라는 뜻으로 일본식 영어 표현을 왜 썼는지 이해 못하겠지. 어쨌든 이게 나왔습니다. 이모지. 그 다음에 differently ly 반드시 붙여서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얘는 뭐다? 다르게라는 부사입니다. 부사. ly 빠지면 안 된다. 자, 이모티콘을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엄마 세대, 선생님 세대도 쓰긴 쓰겠지만 10대들과는 다르다. 그거를 알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는 내용.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어제는 yesterday, I just gave. 자, 또 나왔습니다. gave. 자, gave라는 사형식 수요 동사는 그의 어린 동생 his little brother이 간접목 앞에 나오고 생일 선물 a birthday gift 직목이 뒤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 사형식 구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니까 뭐가 됐다? 중간에 to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his little brother 지우가 앞에 나오고 생일 선물 뒤에 와야 되는데 순서 바뀌니까 중간에 to 쓰면서 뭐다? 사명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명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형식으로 나올 때도 괜찮습니다. his little brother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a birthday gift가 뒤에 나오면 중간에 전치사 쓰면 안 된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형식입니다. 그래서 순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to를 써야 되는 거. 아까 MBC get find는 뭐다? MBC get find는 for를 쓴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이 지문을 봐야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1학년 때와 다릅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반드시 1학년처럼 공부해서는 90점 이상 혹은 100점을 맞을 수는 없다. 집에 가서 복습, 주말에도 복습, 한 번 볼 때 2번 이상 반복, 그때그때 자기 글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험 직전에 보려고 하면 어렵고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려 해도 어렵습니다. 자, 이거 별표 쳐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later 나중에 she got receive 뭐 과거입니다. 다음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지수는 자기 어린 동생에게 생일 선물을 줬는데 그 다음날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지. 동생으로부터 I love you gift, thanks a lot.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only one smiling face 이거 고작 웃는 얼굴 하나? I guess 나는 추측컨대 그가 내 선물을 마음에 들지 않나? 그죠? 이렇게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왔기 때문에. 그죠? 자, 또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 talk with입니다. when 할 때 우리는 자, not only A but also B. 자, 기억합니다. 이건 뭐 또 당연히 별표 쳐야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 해석 순서 어떻게? 단어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과 바디 랭귀지도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as well as로 순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얼굴 표정과 바디 랭귀지는 앞으로 오고, 그죠? 그 다음에 단어는 뒤로 빠집니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죠? 해석은 똑같습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단어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이 자체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어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과 바디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는 문법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서술, 영작하는 것도 나을 수가 있다. 표시를 해둡니다. 자, in texting. 자, 전치사 in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문자를 보내다에 동사가 왔으니 동명사 됐죠?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써면 됩니다. in ing. 우리는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는 단어도 쓰지만 얼굴 표정이나 바디 랭귀지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럴 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대신에 어떻게,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말은 결국 이 말입니다. instead of 얼굴 표정과 바디 랭귀지 쓸 수 없으니까 이거 대신에 그래서 이모티콘을 우리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sometimes 이런 표시와 같은 이 작은 이모티콘도 어른도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단어보다 훨씬 더 낫다는 뜻입니다. 낫다. 그래서 speak louder than 이란 말은 더 큰 의미로 말할 수가 있다. 이제 speak louder than words. 자, 이런 표현도 별표 치놓고 우리는 빈칸 기억합니다. 빈칸. 때로는 이 이모티콘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 였지요? speak louder than 더 큰 목소리를 낸다.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문제는 이제 접속사 that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여기서 앞에 not이 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런 걸 부분부정합니다. 앞에 not이 붙었습니다. everybody 앞에 not이 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전체 부정이 아닌 일부 부분 부정. 이럴 때는 everybody 앞에 not을 쓰는 것 하나 기억해 두고 이런 우리는 부분 부정이다.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이렇게 이모티콘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자, 이때 everybody는 의미는 복수지만 문법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 s 여기까지 계속 기억을 해 둡니다. 그래서 이 이모티콘 사용하는 거 알겠고 100마디 말보다 제스처 대신에 쓰는 것도 괜찮지만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some people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some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해놓고는 이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 자, like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이것을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don't 그렇지 않습니다. 자, some don't란 말은 결국 뭐냐면은 이것의 줄임말이죠, 그죠? 그래서 some don't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생략. 왜? 앞에 내용과 반복, 중복이니까 생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everybody는 단수 취급. 그래도 다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또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다 따로 있다라는 거. 게다가 앞에 있던 말을 덧붙일 때 in addition 같은 말은 moreover, besides. 게다가 같은 이모티콘이라도 다른 것을 의미할 수는 있다. 적어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그죠? 10대끼리 하는 말이 어른들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different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sometimes.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문자 이모티콘 보내지 말고 때로는 뭐 할 필요가 있다? need란 동사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는 기억해 두고 그 다음 의미 자체가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전화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하지 말고 전화를 하라는 뜻입니다. 전화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pick up the phone.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에이미는 이제 다음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나리로부터. 나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Did you really talk behind my back? 요런 타용 기억합니다. 내 등 뒤에다 말한다는 것은 뒷담화 험담입니다. 너 내 뒷담화 했다면서. want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apologize는 또 to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apologize to. 복합적으로 봐둬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원한다. 네가 나에게 사과하기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나리는 원하지요. 자, 이때 want는 삼형식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입니다. 삼형식입니다. 삼형식. 나리에게 문자 보내는 것을 원했다. 이 to 부정사 1번 써볼까요? explain 다음에 2번 씁니다. to가 와야 되는데 to가 생략. to explain, to text, to explain 이렇게 됩니다. to text, to explain 이렇게 병렬 구조. 이런 걸 병렬 구조라고 항상 이 병렬 구조는 두 번째 파트에 항상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explain to가 생략된 explain이 와야 되는데 ing가 들어온다거나 뭐 ed가 들어온다거나 전혀 다른 내용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했지요. 이 상황은 지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too much. 이 too much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무거운 주제다. 나 오해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또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say to herself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1번 said 과거, 2번 called 과거.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바로 뭐합니까? 전화를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자를 쓰지 말고 뭘 쓰자? 바로 전화를 pick up the phone, 전화를 해버리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 텍스팅 동명사 또 들어왔고 이제 단수 들어왔습니다. 같은 거 반복입니다. 계속. 자, 문자 메시지는 언제 괜찮냐면 사실은 전치사 for, 내용은 캐주얼입니다. 아까 캐주얼 단어 나왔죠. 격식을 차리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평상시 일반 편하게 대화할 때는 문자 메시지 괜찮지요. 하지만 가끔씩은 need는 to 부정사를 또 목적으로 취하는 거 기억을 해두면서 내용적으로는 pick up the phone, 전화기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왜냐하면 좀 심각한 지금 같은 이런 오해받는 상황에서는 접속사 because, misunderstanding, 이 오해라는 것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ou text, 네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Do you need to talk? need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sensitive issue,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talk는 about 항상 짝꿍처럼 씁니다.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pick up, talk about, listen to 계속 같이 씁니다. said to 이렇게 계속 같이 봐둡니다. 이렇게 당신의 친구와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sensitive한 문제예요. sensitive. 그럴 때는 문자 보내면 반드시 misunderstanding, 오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명령문입니다. 대신 뭐 해라? 그렇죠. 대신 call them, 그들에게 동사 원형 명령문입니다. 전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현명하게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더 좋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 글은 좀 더 상황에 맞게끔 주의해서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까? 내용이 좀 길고
토픽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벼운데 그 안에 숨어있는 문법, 표현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충분히 학교에서 낼 만한 함정을 파고 변별력을 높일 만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흘겨듣지 말고 반드시 집에 가서 복습, 주말에 복습 3회 이상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반복 학습하는 것.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